저기 38년 생이고요. 박영동입니다. 예. 서영화를 합니다. 예. 1938년 당진에서 출생하신 당진, 충청남도 당진. 예. 당진군 송산면 금암리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언제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는 1958년까지 살았어요. 그럼 연세가 그때가 그거 19살 때. 예. 그러면 초등학교는 거기 뭐 송산초등학교 송산초등학교 나왔죠. 예. 유년 시절 뭐 그 당진에서 기억 같은 건 우리 집은 송산면 금암리라는 곳인데 산 밑에 있어요. 집이 초가집이야. 초가집인데 거기서 그 학교 갔다 오면 소를 끌고 그 들에 나가서 소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또 그렇게 키웠어요. 내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소를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바지 저고리 입고 살았고 또 이 그 시골 학교 갈 때 비가 오면 도랭이라고 있어요. 그거 쓰고 다녔어요. 그 신발도 집신을 신고 다녔고 아주 옛날에 참 초라하게 살았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작품 주제를 초가집을 주로 많이 그리죠. 예. 그럼 중고등학교도 거기서 다니셨겠네요? 예, 그렇죠. 당진중학교. 예, 그 이제 당진중학교 1952년인가 3년인가 됐을 때 내가 그 6.25 나고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병을 알았어요. 그 죽게 알아 열병을 알았어. 그냥 머리도 빠지고 그런 병을 알았는데 약도 없고 시골에 뭐 있어요? 약도 없고.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어. 그래서 1년 쉬고 그러고 다녔죠 또. 이제 거기서 그 서라벌리술대학이라는 걸 내가 그 교무실에 들어갔더니 그 신문에 서라벌리술대학 장학생 모집 광고가 났어요. 신문에. 고등학교인가요? 예, 당진고등학교. 그 이제 그걸 보니까는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얘기, 그림에 대한 거. 내 그림에 관심은 있는데 그림 선생도 없어요. 거기는 음악 선생이 그림을 가르쳤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관심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 이걸 가서 시험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당진에서 이제 천안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어요. 그 이제 그때 이제 석고대상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석고대상을 그 시험장에 가니까 아구리바를 놓고 그 50몇 명이 54명이 쭉 앉았더라고요. 다 같이 거기 나 앉으라고 해서 앉았죠. 앉았더니 그걸 보고 그리라고 그러는데 그 아구리바를 그려봤어야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화선지에다가 그렸어요. 그려놨는데 장학생을 3명 뽑는 거야. 갑물병. 병이 됐어 내가. 그래서 이제 이게 1,500원을 냈어요. 그 당시에. 그 갑이라는 누군가니 신현국이라고 하시나? 예, 신영국 선생님. 그 신현국이가 갑하고 그 다음에 의리 신현숙이라고 있어요. 또 그 여자하고 그 저 충청 청주에 살아요. 그 다음에 박영동이가 3등을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학생으로 1,500원 내고 그 입학을 했죠. 1,500원은 지금 돈 가치로 얼마나 되려나? 한 15만 원 되겠죠. 예. 그게 몇 년도죠? 입학한 1958년도에. 예, 58학번이시니 그때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예. 이봉상 선생님, 예. 또 그 김원 선생님, 예. 또 변희지 선생님. 변이지요? 변희지 저기 변시지요? 변희지라고 예. 충청 아니 강원도 청주에 살았어요. 돌아가셨는데 예. 그 양반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이봉상 선생님하고 제일 그 과장했어요. 그 양반이 학과장. 그 양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그림을 마음속으로 그려라. 마음으로 그려라. 그래서 마음으로 그리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듣기만 했죠. 그 이제 서고대상도 하고 이제 그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으로 그 작품을 해라 하는 걸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졸업을 했죠. 졸업을 했는데 그 2년제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졸업을 했고 그 이제 군대 와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KBS 방송국에 들어갔어요. 방송에서 그림을 그렸지 거기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 월급이 돈 1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당시. 그 이제 거기서 그만두고 그 당시에 1970년도인가 그 김종필 그 양반이 일본 가가지고 한일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 일본 65년인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나와 교포들이 와서 회사를 차렸어. 회사를 많이 차렸어. 한일전기라고 거기 디자이너로 들어갔죠, 내가. 거기서 저기 그 디자인을 전부 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 꽤 하셨네요. 그럼 KBS. 직장 생활을 많이 했죠. 45살까지인가 했어요. 김원 선생님하고는 뭐 어떻게 뭐 그 양반은 김원이라는 양반은 해부학을 가셨어요. 해부학, 인체 해부학. 그래서 해부학을 배웠고, 그 이제 그 양반이 홍대 교수였는데 우리 저 서라벌리에서도 와서 교육을 했어요. 그래 그 이제 옛날 그 1990년 95 50년대 50년대는 사실 그림에 대한 것도 몰랐어요. 잘 모르고. 그게 이제 내가 즐기고 그림을 그리니까는, 부모님들이 그 그림을 그려봐라. 그리고 이제 그 시골에서 뭐 알아요. 그림에 대한 거. 선생도, 화가 선생 만난 적도 없고, 그림에 대한 설명도 해준 사람도 없고, 그게 내가, 스스로가 그림을 그려, 화가가 돼야 되겠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서랍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당진중학교에 그 신홍유 선생님이 잠깐 미술 선생을 했다고 하던데 선생님 이후에 들어오셨나 보다. 신홍유 그 근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작가인데. 신홍유. 네. 예, 이름을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양반이 나 졸업한 뒤에 들어왔죠. 네, 그래. 신홍유. 네. 예. 왜냐하면 그 김경인 교수님은 당진중학교에서 신홍유 선생님한테 배웠대요. 김경인 조각하시는 분. 김경인 인하대. 인하대 계신. 그래서 어려서부터 무슨 뭐 소질이 뭐 좀 있고. 예, 그랬죠. 좀 만화도 그리고 이제 그랬죠. 그런데 동네에서 뭐 해달라고 가서 해주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도 다른 것보다도 그림 그리는 게 좀 맞는구나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그림 그린다 그러면 사람들 그 알아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내가 소질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화가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이제 신현국하고 친했죠. 그리고 윤석원이라고 있었어요. 윤석원이? 저 청주 사람. 그 사람도 있었고, 졸업하고 보니까는 이상한 거는 그 서라벌리대가 중앙대학으로 편입됐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바람에 그 66년, 화후 66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 생각해 보면은 다 동기들이 다 죽었어요. 없고. 그게 이제 그 동문절을 하잖아요. 하면은
나밖에 없어요. 1958년에 입학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 선배가 없어, 아무도. 선배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2년 선배들이 다 죽었어요. 정도 그 사람들 다 그게 이제 내가 그 서랍을 나왔지만 중앙대학 동문전에 편입이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전시에 나가죠. 올해도 나가요. 나가는데 그 이제 축사 같은 것도 해달라고 그래서 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참 선배들이 없다는 거, 또 동기들이 없다는 거. 그 신영국이라는 사람은 나하고 같이 졸업을 했는데 홍익대를 어떻게 들어가서 거기 졸업했다고 그러고 그 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외롭죠. 동문 중에서는. 그 뭐 이를테면 인천에도 서랍을 주신 노희정 선생님이라든가 뭐 그때 노희정 선생님보다는 선배 수준입니까? 2년 선배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 졸업하시고 노희정 선생님 들어오시고 그랬겠네. 그 이제 그렇겠죠. 예. 근데 입학은 했고 다녔는지 난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런데 저 돌아가신 홍윤표라고 있었어요. 예. 그 양반도 서랍을 나왔는데, 예. 근데 그 서랍을 나온 중 인천에서는 이종구라고 있어요. 이종은 이제 중앙대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이종구 교수님은 중앙대로 들어가. 그러니까 물론 같은 부문이지만. 예, 그 이제 예. 서랍을 들어가서 중앙대로 편입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몇 년에 서랍을예대가 중앙대로 편입이 됐죠? 65년도인가? 66년도인가? 66년도인가? 그렇죠. 이종구 선생님이 중학교쯤 다닐 때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대로 가신 거예요. 예, 그 이제 그 많아요. 서랍을 나왔다는 사람들이 인천에서. 그런데 동문전 내는 건 나 혼자뿐이야. 저기 안 내시고 노희정 선생님도 안 내시고요. 이 동문전에 안 내요. 그때 당시 뭐 남학생, 여학생 뭐 얼마나 있었나요? 주로 남학생들이 많았나요? 서랍을. 그래 54명이에요. 예. 이 예, 학생들이. 예. 예, 54명이 한 있는데 학년에. 예. 한 학년에 1학년이 이제 그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졸업한 것도 아니야. 예, 그렇겠죠. 그때. 그 유교원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 같이 공부는 했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개인전 1978년에 했어요. 예. 1900 거기 인천 공보본고관이라고 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서 했어요. 이거 그게 참 그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지금은 다른 곳으로 돼 있더라고. 그 이제 인천에 이제 동생이 여기 살았어요. 여동생이. 그 이제 그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쌀 한 가마니 팔아야 얼마 되지도 안 하고 그거 하숙도 할 수 없고 그 자취했죠. 그런데 이제 인천에 있다가 서울에 미아래에서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했는데 거기 그 당시 참 그게 자취하는 것도 집값하고 뭐 쌀 사고 뭐 하는데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인천에서 이제 조금 살다가 서울에서 좀 살다가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인천에 정착한 거는 그러면 그게 이제 결혼을 했을 때 65년 1965년에 인천에 저기 있죠. 결혼하시면서 인천에 내려. 네, 인천 66년도에 있죠. 아크릴을 쓰다 보니까는 아크릴이 좀 약해요. 표출하는 게. 그래서 그 강한 부분을 유화를 덧칠해줘 거기다가.
예. 그러니까 아크릴 물감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 수채화 물감. 네, 그렇죠. 물로 타니까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니, 뭔 거니, 한 번 칠해가지고는 안 돼요. 3번 이상을 칠해야 돼. 그래야 완전히 캠퍼스에 접착이 돼요. 그 빈 공간이 생겨. 그 아크릴만 쓰면은 다 묻질 않아, 그 캠퍼스에. 그래서 그거를 3번, 4번 칠한 뒤에 이제 그 약한 부분은 그 유화물감으로 때우죠. 근데 이제 그게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 쓰고 해도 안 돼서 이제 이번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양쪽 눈을. 수술했더니 조금 나아지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는 동안에 좀 눈이 좀 좋아질라는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그림에 이제 이게 모방성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 작가들은 모방을 해야 돼요. 약간의 모방. 다른 훌륭한 작가의 약간의 모방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이봉 선생이 마음으로 그려라. 마음으로 그려라.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게 뭔가를 했더니 요즘 그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미켈한 16세기 살았던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죠. 화가. 그 문화혁명 시대에 살았던 르네상스 시대에. 르네상스 시대에 살았던 미켈란젤로. 그런 이 양반이 얘기한 게 있어요. 한마디 본문이 단순화해라. 그림은 단순화해라. 그런 얘기를 내가 그 양반이 한 얘기를 쭉 읽어보니까는 그 작품을 제작할 때는 현 사실대로의 전체적인 면에서 그리지 말고 단순화시켜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게 뭔가 생각하다가 단순화시켜야지 훌륭한 작품이 된다. 그게 뭐 무조건 단순화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대로의 내 작품, 내 거를 만들어 되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초가집에 살았어요. 정이가요. 초가집 그냥 방 2개짜리 집에다가 그 식구가 몇 식구 같이 사는데 사실 참 비참했죠. 그런데 그때는 당시 몰랐어요. 비참한지. 그래도 정이 가요. 그게 초가집이. 그래서 그게 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초가집을 우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둔에 또 생각도 하고 소나무도 생각, 소도 생각, 소를 생각을 많이 해요. 소를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나하고 소를 끌고 다니면서 꼴을 먹일 때 그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팔아서 또 또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덕을 많이 봤죠. 그래서 열심히 소를 길렀어요, 내가. 그래서 항상 초가집을 그리워하고 초가집에 있는 소를 생각하고 개도 또 길렀지. 내가 또 개도 생각이 되고 오리도 길렀어요. 그래 이제 그런 생각, 닭도 기르고. 이제 어렸을 때 유교 났기 때문에 인천 사람들이 금암리로 이사를 왔어요. 피난을 왔어. 근데 그 사람들이 성냥공장 사장이 왔어, 우리 집으로. 방 하나를 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성냥을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14살인가 15살인가 성냥을 가지고 당진 시내 가서 그걸 팔았어. 팔아서 오리도 사고 뭐도 샀어, 내가. 그때도 경제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그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느꼈지, 내가. 대체 유년기의 추억이 그림에 이렇게 많이 배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보면 이제 어떤 산이나 이런 것들이 또 기하학적인 어떤 삼각형이라든가 이런 거고 또 논이나 밭 같은 것도 이렇게 구획해서 색칠하는 이런 것들이 논이들.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누구야 그 평론하시는 신앙섭. 신앙 선생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오방색을 내 쓰는데 예? 여기에 쓰는데 당신 그 검정색이 없다. 오방색이 이제 노란, 파란, 하얀, 검정색이 있지 않습니까? 오방색이. 근데 다른 색은 들어가는데 검정색이 없다. 오방색에서 그걸 넣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검정색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검정색을 넣었죠. 그러니까 그림이 좀 살아가는 것 같아. 그 오방색을 좀 쓰고 있습니다. 신앙섭 선생님도 서라벌 예대 출신인 거 아세요? 그랬다고 그러네요. 예, 문해창 작가인가 뭐. 그 양반이 인천 자주 왔어요. 아 그래요? 딸이 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판사시죠. 판사이. 예, 우리 아들은 사법고시 합격에 있는데 판사는 아니고 검사하다가 지금 그래서 저 둘이 만나고 그랬어요. 난 산을 참 좋아하거든요. 산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 첫째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 산. 그 이제 이번에 그 8월 달에 아들이 오라고 그래서 저기 그 저기 대구 옆에 청도? 아니 그 경주 말고 울산. 울산. 예. 아들이 거기서 울산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통도사라고 있더라고요. 예. 소나무가 이런 소나무가 양쪽으로 꽉 찼어요. 이야 대단하대요 거기. 거기는 울산 가까운 양산이죠, 통도산. 네, 그거 통도사. 그거 아주 지금 그 소나무들이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건 난 처음 봤어요. 이렇게 훌륭해요. 그리고 그 냇가에 그걸 뭐라 그러나 무슨 강이라고 그러나 태화강이요? 태화강. 네. 거길 갔더니 이런 대나무가 심리를 양쪽으로 심리가 나 있더라고. 그래서 내 태화강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공원돼 있는데 그 대나무가 이렇게 심리까지 이렇게 뻗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좋은 구경도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자연에서 뭐 얻어지는 영감 같은 거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하는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림은 단순화하라고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 거를 약간의 모방을 하는데 100% 모방은 안 되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뭐든 그 세잔느나 미켈란젤로나 뭐 다 이게 모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림들 화가들다가 100% 모방하면 안 되고 내 거 특징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이거죠. 그래서 내가 독창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 그렇죠. 선생님 작품을 보면 딱 이건 박영동 딱 보이거든요. 그 그림이 이제 선생님 말씀 단순하고 또 이렇게 원색 같은 것도 오방색이라고 그랬지만 뭐 오방색도 쓰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저런 초가집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작품의 내용이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표현하는 이유라고 할까 뭐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가 표현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에 그래요. 그게 이제 산글이다 보니까는 그 산의 밑에는 우리 초가집이 있었거든. 초가집도 생각나고 또 거의 앞에 길이 있으니까 길도 그리고 밭도 그리고 소도 그리고 이제 나무도 그리고 내가 이제 복사꽃을 참 좋아해요. 복사꽃 그려요. 복사꽃 그리는데 충청 경기도 강곡이 있어요. 장호원이 강곡. 장원. 예. 복숭아가 참 좋아요, 여름에.
그 4월 달, 4월 15일, 4월 20일쯤 되면 거기를 갔죠. 계속. 그래서 그게 매료가 된 거예요, 내가. 아, 그래서 이 복사꽃이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복사꽃을 그리게 돼 있어요, 같이. 예, 그러니까 이제 소도 그리고 복사꽃도 그리고 이제 노원도 그리고 밭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초가집도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예. 이런 거. 이봉상 선생 작품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통채나무에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줄기도 이파리도 웃고 그 면으로 그렸어요, 전부가. 예, 그래서 아, 이런 게 작품이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죠. 그 사람 얘기가 그런 얘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그린 지가 한 1년 됐나요? 됐는데 그 초가집은 내가 참 좋아하는 풍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초가집을 넣고 그 시골에 있는 산 이걸 생각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소를 좋아했고 복숭아 나무를 제가 상당히 사랑해요. 그래서 여기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개를 데리고 가는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이 밑에는 논과 밭이 어우러지고요. 저 나무는 미루나무인가요? 그냥 그 일상적인 나무예요. 무슨 나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나무 이미지. 예. 우리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 그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거맘리. 금암리. 금암리인가요? 금암리. 예. 비단금자에다 바위암, 비단 바위가 있다 그래야지. 거기 거맘리가 아니라 금암리구나. 예, 근데 지금 없어졌어. 예, 없어지고 저 육지됐어요. 예. 이게 이제 상영전에 날 그림인데, 예, 저는. 그 이제 이 집을 자세하게 크게 안 그리고 그냥 그 어우러지게, 예, 어울리지게 그냥 거기 조화롭게 그냥 그린 게. 그다음에 강아지, 소, 복사꽃, 복숭아꽃 이런 것들 늘 있는 그 소재로 해서 하죠. 그 산에 대한 산색 파란색이나 녹색을 집어넣고 붉은색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이제 마음의 산이죠. 그 이제 그 산 밑에 작은 산들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내가 살던 집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닭도 기르고 개도 길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랬습니다. 여기 복사꽃은 내가 상당히 좋아하는 꽃이고 그래서 항상 소재로 삼아서 작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멀리 이 산은 그 산 넘어 산입니다. 저기 산 넘어 산. 한국은 한국 시골 어디 가나 산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제 이번에 그 저기 울산 가는데 울산이 난 평지인 줄 알았더니 산이 엄청 많아요. 산을 이루었더라고요. 그게 좋더라고요. 선생님 작품 그리실 적에 제일 먼저 어디 구도 잡으실 때 산을 먼저 화폭에서 딱 중앙. 그렇죠. 산을 어떻게 그리기. 배치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란스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구도상으로는 이제 산을 먼저 해놓고 이제 그리죠. 근데 이런데 지금 다 들어가질 않았어요. 여기 이게 색이 안 묻었어요. 여기 이런데 묻어야 되는데 이런데도 그렇고 이거 다시 좀 칠해야 돼. 그게 이제 그 전시를 하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고 비구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와서 사실은 비구상이 아닌데 비구상이 이 비구상 같다 뭐 이 얘기는. 그게 이제 그
그 보는 그 사람들이 설명을 다 하더라고. 자기들이 아 이거는 밭이고 이건 논이고 이건 땅이고 뭐 이렇구나. 그 길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관객이 자기의 어떤 뭐 느낌대로 뭐 얘기를 봐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판단은 관객이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 이제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산 옆에 조그만 산들도 있어요. 또 이렇게.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산 표현을 한 거죠. 1992년도에 이제 지부장을 했는데 남동구 김국진 구청장을 자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남동구 문화예술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같이 김국진 그 구청장하고 같이 해서 그 남동구 문화예술을 창립을 했어요. 1992년에 내가. 근데 이제 93년에 한중 교류가 시작됐어요. 1993년에. 그 당시 천진하고 교류가 됐어요, 내가. 천진을 갔어요, 그때 당시. 1993년도에 천진하고 문화교류가 있었죠. 우리나라하고 천진하고 자매시가 됐었거든, 그 당시. 그래서 천진 가서 그림 작품도 했거든, 좀 전시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천진을 그래서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인천에서 그렇게 자매시가 됐을 불구하고 그렇게 인천에서 그렇게 천진에 대한 그 뭐가 없어요, 배려가. 그래서 이제 뭐 후배 지회장들이 관심을 안 갖고 없어지더라고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게. 인천 천진 미술 교류전 같은 거 그때 그때 했어요. 나중에 이제 상해랑 하느라고 아마 천진 그게 그 누구야, 그 장주봉이라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그린 거지. 상해하고 한 건 장주봉. 장주봉이 했죠. 장주봉이 후임이시잖아요. 장주봉 내 후배. 아, 장주봉 선생 철학을 나왔나요? 아니,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아, 그래요? 장주봉 선생님도 아산 사람인데 그분이 아산이. 그저 의정부 어디 있어요? 예. 의정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한번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또 뭐 지회장 하시면서 뭐 또 다른 뭐 재미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뭐 이제 교류전 같은 거 있었을 거고 뭐 공모전도 하고 또 뭐 회원도 이렇게 또 영입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많이 했죠. 근데 뭐 그거 다 지회장이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했는데 미술 전시에 관한 거는 참 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부정 같은 게 좀 있어요. 그거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자기 제자들을 좀 이렇게 상을 주려고 그 제자들을 그 상 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인천 미연 말고도 참여하는 그룹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중대 뭐 동문전 그러니까 이번에 동문전 하고요. 저기 그 상영전이라고 있어요. 상영전. 상영전 대한민국 회화제. 전업작가회, 청조회. 그 인천 수채협회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대체로 이제 상영전이 신현국 선생님이 만들지 않았나요 그때? 아니. 아니요? 박용인이하고 박용인 선생님. 신종섭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홍대 출신들. 홍대 출신들이 주로 많이 했죠. 그 단체가 그래도 제일 단단한 것 같아요.
전업작가회는 어디 청조회는 뭐 어떻게 된 단체인가요? 청조회는 전라도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그 가입이 돼 있었는데 세월이 몇십 년 되니까는 차차차차 전라도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뭐 꾸준히 전시는 하던데요. 예, 그일 해요. 예. 이영학이가 인천 사람이 그 회장이죠. 예, 이영학 씨가 그리고 그 미술 7인전이 있었어요. 예. 저기 그 7인 그 동갑내기들 최광선이, 최광선, 예, 신종섭이, 예. 최혜태, 예. 송영, 또 나 이렇게 7사람이 해서 쭉 해왔는데 4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회화 7인전이 위춘이. 몇 년 전에 이게 됐었죠? 처음 시작했죠? 7인전이? 7인전이 그게 오래됐는데요. 1990 그러니까 90 회장 하실 때 아니 그때 회장 그 지나고 후에 했어요. 후에 오래됐어요. 90년대 후반쯤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몇 년이나 했죠? 회화 7인전이? 지금은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다 죽었어요. 예. 한 뭐 우회춘이 죽었지. 저기 저 누구야? 최광선이 죽었지. 정의부 죽었지. 또 그 뭐야 그 저기 아유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 4사람이 죽었어요. 어쨌든 최혜태 선생님은 하신 것 같고 3사람이 살았어요 지금. 네. 최혜태, 박영동이, 송룡 그렇게 3사람이 살았어요. 송룡 선생님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더라고요. 문화에 대한 지로죠. 인천은. 나는 놀란 게 간단한 예로다가 문화예술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그림 그리는 사람 전시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을 연극, 무용, 합창 이런 사람들이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폐쇄시킨 거야. 그 사람들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폐쇄시킨 거야. 수리하는 게 아니고, 수리는 얼마 안 됐는데 수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그 전시 공간을 없애버린 거야. 지금 현재 그런가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시를 못 하잖아요. 그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장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문화를 무시하고 개떡같이 치고 오는 사람들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왜 그런 거니? 남동구 문화예술의 남동구 구청장이 몇 년 됐어요. 그 양반이. 그 와가지고 문화가 밥 먹여주느냐? 예? 거기 종사하는 사람 뭐가 다 잘랐어.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금 뭐 나오면 됩니까? 안 되지. 그렇게 문화는 경제하고 같이 나가야 되거든. 근데 그지라서 해가지고 인천시도 말이지. 그게 뭐하는 짓이 그게. 예? 미술을 개떡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무용, 합창 이런 사람들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전시공간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미술협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대모를 하던가 해야지. 그냥 놔두고 있으니 말이지. 참 난 안타까워요, 아주 이게. 인천시가. 그게 그렇군요. 난 그래서 뭐 공사하느라고 막아놨는데. 아니야,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짓 한다고 지금. 그러니 미술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전시공간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뭐 참사리, 뭐 이런 우문, 뭐 갤러리, 뭐 이런 조그만 갤러리 잔뜩 만들어 놨지만 사람들이 옵니까, 거기? 안 가지. 활성화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불란서계 유명한 작가를 자꾸 사가지고 와서 미국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그러고, 중국 같은 데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작품을 몇 억씩 사가지고 그 작가를 키워줘서 세계적인 작가를 만드는데, 이런 인천 같은 데 이게 뭐 그 저 미술회관 공사를 해? 매년 시장대원들이 와가지고 공사한다고 해놓고 거짓말 시켜놓고 여지까지 삽도 안 뜨고 있다고요. 그런 아주 문화를 무시하고 말이지. 이거 우리나라 참 문제야. 내가 막 소리 질러 가면 그냥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시장이라는 사람이 문화는 경제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시민들 정서가 활성화되고 그 행복한 생활이 되는데, 이게 그런지도 몰라요. 이거 이분들 보면은. 그래서 뭐 앙드레 말로가 정치는 피를 부르고 문화는 돈을 부른다고 그랬는데, 초대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예.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래서 저도 문화예술회관이 왜 자꾸 닫혀 있는지 그 전시관이 몰랐는데, 그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그게 닫혀 있고. 그 사람들 어디 그 수리한대 거기를. 예. 예? 항상 수리하죠 뭐. 그 수리하는데 그 무용, 합창단, 연극 여기 공사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면 이거 다른 데를 보내지 없으니까는 그 전시관을 그걸 만들어 쓰고 전시관을 웃어버린 거예요. 미술관이 생길 때까지만 해도 그거를 잘 해서 미술인들이 쓸 수 있게 운영을 잘 하고 시민들이 그 전시장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폐쇄를 시켰네요. 미술관도 없는데. 그래요. 예. 참 문제야. 참 문제. 그 지금 그림 그리는 사람들 전시장이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야. 저기 우문이나 뭐 참쌀이 뭐 이게 무션문 갤러리.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개인이 운영하는 거. 갈 데가 없어요. 저희 지난번에 얼마 전에 배달이 뭐 전시관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 그 이제 그림을 10호를 싸가지고 갔지 어딘가 하고 갔더니 한미 서점 그리우래요. 갔더니 책 전시장이 없어. 거기 가서 물어봤지. 여기 저기 전시장이 있는데 이거 어디냐고 그러니까 그 옆에 골목이 요만해. 이번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그 들어갔지. 들어갔더니 그 안에 넓이로 그래 있는데 거기서 공사를 해. 그러니까 찾다가 못 찾고 그냥 왔어요. 그런 데를 시에서 매덕 10매덕을 지원해줬어요. 그거 공사하라고. 참 아이고 웃기는 놈들이야. 보면은 그걸 거기 장소도 안 보고 하는 거예요. 그 골목 요만한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 그림 도로 가져왔어요. 찾지도 못하고 지금 전시하고 있어요. 뭐 300명이 전시한다나 뭐. 그래요? 홍보가 잘 안 됐나 저도 모르고. 예. 어쨌든 뭐 인천 좀 열악하긴 하죠. 많이 열악해요. 이 전라도 같은 데는 대단하더라고요. 전라도 경상도 대단하죠. 대단해요. 제주도도 대단하고. 예. 근데 인천은 아주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내 그전엔 이 참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집사람한테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돈이 있어야지 뭐를 애들 가르치죠. 애들 아들만 셋인데 이걸 대학을 같이 할 거 아니야. 괜히 뭐 돈이 나오나 그림 팔리나 뭐해. 그 고생을 엄청 했죠. 구박도 많이 받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는 이제 애들은 이제 커서 다 대학 졸업시키고 이제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조금 요즘 내가 그 동문들을 만나요. 동문들을 만나면 동문들이 한 60명, 70명 되더니 지금 한 30명으로 줄었어요. 죽고. 그 사람들이 과거에 쩡쩡거렸어요.
이민규라고 있었어요. 국회의원도 하고 사람을 출신이시고요. 아니에요. 당진 출신인데 예. 참 그 동아 출판사라고 그래서 돈을 몇십억 벌었거든, 몇백억 벌었거든. 국회의원도 초대 국회의원도 하고. 당진 분이에요. 예, 이민규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식들한테 연기해 주는데 이 자식들이 뭐 다 써버린 거야. 그리고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 돈 내주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병원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 그 친구들 만나면 과거에 쩡쩡거리던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그게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있고, 그림 그리고, 보람 있게 그림 그리고, 그래서 상당히 행복해요, 만나면. 지금, 그 계획은 없는데, 모르요. 누가 이제 초대하면 초대에나 응할까, 뭐, 그런 거죠. 지금 이제 회고전도 한번 하셔야 되고. 그래, 근데 그것도 해보니까는 작품 해야지, 사진 찍어야지. 엄청 할 일이 많아요. 네, 그럼요. 예, 그거 감사하려고 그러니까는, 이제 못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에서 해야죠. 관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개인이 하기는 좀 그 힘들어요. 이제 어떤 기회가 오면은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림은 그려야 되겠다. 이제 내가 뭔 거니 아들도 셋인데 얘들이 내 작품을 보관할 수도 없는 거고 도록 같은 것도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다 버렸어요. 두 차를 버렸어요. 그게 애들한테 줘야 그거 소용없어요. 다 휴지지. 지금 그 그림도 위에 창고에 있는데 거기다 놓았는데 이게 애들이 관리하겠어요? 관리 못해요, 이거. 이게 천상 어디 기증한다고 해도 기증도 안 받아요. 안 받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애들 몇 사람한테 그냥 몇 개씩 나눠주고 말라고. 너희들이 보관해라. 이제 회고전 한번 하고 이제 그림도 어떻게 잘 좋은 데서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래요,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인천이라는 데가 워낙 열악한 데라. 예. 이제 지난번에 전시를 했더니 이 그림이 몇 점이 팔려요, 이제. 예, 팔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 팔라고도 안 해요, 나는. 그래서 또 팔아야 다시 또 재료도 사서 또 그리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긴 그렇죠. 아들들이 많이 도와줘요, 그냥. 후배들 참 고맙죠. 고마운데 이게 참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는 참 힘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도와줘야 되는데 뭐 힘이 있나요, 도와주고. 그 정부에서 이런 거를 좀 새롭게 해서 좀 힘이 되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는 후배들한테 좀 그렇죠. 힘들어요, 후배들. 안 됐어요, 이제. 뭐 젊은 후배들도 일단은 그림 자유롭잖아요. 그림 그리는 게 좋으니까 자유롭고 그러니까 하는 거고 또 요즘에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열악한 것 같진 않아요. 또 많이 도와줘요. 정말 인천시에서 문화재단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전시한다니까 500만 원을 주더라고. 500을 주고 교통비 하라고 100만 원을 줘.
그리고 서울 미술 한국 뭐 문화 뭐 거기서 200만 원을 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참 잘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